안녕하세요. 영국 점성아 강성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의 변화 세 번째 시간 미국과 유럽 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2024년 2월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를 정리하는 정치실록 2024년 총선을 대비하다입니다. 두 달 전에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정치 상황을 예측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통합하여 대통령의 권력에 항복하고 무기력하게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예측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희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7개월 전에 올린 국가원에서 이재명 대표 법적 사안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상황이 역전되어 국민의힘이 불리해진다고 예측했었습니다. 7월을 지나 9월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으니 구속은 기각되었고,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의 공격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 대대적으로 이어지게 되니 이재명 대표 외 친명계 정치인들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정치는 토성과 알키오네라 불리는 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는 토성은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면서 알키오네 별이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주게 만듭니다. 알키오네 별이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되면 불명예와 파멸이라는 뜻이 강조되는데, 여기에서 토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토성의 역할이 더해지면 불명예와 파멸로 정치적 동지를 잃게 된다, 혹은 정치적 동지를 잃게 되어 불명예와 파멸을 겪게 된다는 뜻이 되고, 영향력이 집중되는 기간도 지난 2023년 1월에서 내년, 즉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영향력이 집중되는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라는 건 여야 상관없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이면 한쪽 정당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총선 결과도 예측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야권 인물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시민 작가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치 신인 한준호 의원입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5년 전에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진입한 화성은 유시민 작가에게 더 큰 기회와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니 다시 한번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임진왜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성룡의 징비록과 같은 대한민국 정치록을 후세를 위해 남겨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화성의 에너지를 작가 영향력으로만 소진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이번 정부가 아니라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대한민국을 밝히는 정치적인 역량을 펼쳤으면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4년 전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했던 예측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성과 알골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 후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되니 민정수석 임기를 마무리하고 정치에서 벗어나 교육자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유는 정치계에서 회복불능이 되어 교육자의 길도 가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성과 알골별의 영향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올해 2월부터 2027년까지 조국 전 장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수성과 달, 토성도 도움이 되는 행성들은 아닙니다.
교육자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영향력을 가지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더불어민주당에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 총선까지는 정치와 담을 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4년 전 조국 전 장관 동영상에는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측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70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준호 의원입니다. 한준호 의원 출생 차트를 보면서 존경받는 종교인이 정치를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길이 가는 정치인입니다. 한준호 의원 출생 차트는 정말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 차트에 표기되는 10개 행성과 포인트들은 0도에서 29도 사이에 위치하는데 한준호 의원은 10개 중 6개가 25도에서 26도에 있어 평범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도에서 26도는 극심한 고통과 큰 성과라는 양면성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인생 전반기가 고통이었다면 인생 후반기는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모습일 수 있지만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상대방을 칼로 베어 승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말 속에 칼이 있고 그 칼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는 정치인입니다. 46세 국회의원이 되었듯 45세, 46세, 55세, 56세처럼 나이가 5나 6으로 끝나는 시기가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니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건강해야 큰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물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알키온의 별 때문에 한쪽 정당의 무너짐을 예측했지만 알키온의 별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던 시기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1592년 알키온의 별은 태양과 결합하면서 불명예와 파멸보다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지만 정치든 전쟁이든 승자와 패자가 나눠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일본 자위대의 영내 해상훈련, 동해 표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일부 정치인의 한일 강제병합에 관한 망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이전 등 일본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임진왜란의 승자가 결국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임진왜란에도 영향을 주었던 알키온의 별의 영향으로 국민은 영웅을 찾고 영웅은 시대를 구하는 난세 영웅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체포 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희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친일 정책은 보이지만 영웅의 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제는 실전이지만 선거는 심리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대입시킬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은 정당을 대표하는 영웅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여 소외당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순신을 추천했던 유성룡 역할과 영웅과 정치적으로 대립하여 감동의 서사를 만들어줄 원균 역할까지 있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권 인물은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1년 전에 한동훈 장관을 예측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사냥꾼이 쏘는 화살에 가까운 인물이며 2023년 5월 이후 권력 의지를 꺾는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의 힘을 구원하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당분간은 흐름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괜찮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예측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 국왕 암살 누명을 쓴 박열 열사와 비슷한 출생 차트 구조가 있어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특정 타깃 지지율을 이끌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차선책 정도의 인물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2월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를 정리하는 정치실록 2024년 총선을 대비하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냉전 시대의 변화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과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